네, 이어서 올해 수능 시험의 자세한 출제 경향과 앞으로의 입시 전략까지 전문가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EBS 대표 강사 김성길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올해 이 수능 시험 응시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 7년 만에 가장 많았는데 먼저 전반적인 출제 경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그 수능 지원자를 보면 55만 4천이 넘었거든요. 재학생이 한금 대체로 3만 명이 많은 게 올해 해이고요. 다만 이제 의대 인원의 감소로 재수생은 한 1,800 정도 줄었고 검정고시 인원은 한 2,200 정도 오히려 늘은 그런 해입니다. 출제 경향을 보면 구모 및 전년도 수능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을 고루 출제해서 좀 변별력을 확보하고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좀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BS 연계율은 50% 이상으로 나왔고요. 체감 연계율은 굉장히 높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 9월 모평보다는 쉽고 작년 수능보다는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역별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1교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에 좀 어려워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오늘 시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난 9월 모평이 어려워서 이번 수능은 구모보다는 좀 쉽고 또 작년 수능보다는 약간 어려웠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문학과 선택 과목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독서는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문학과 선택 과목에서 시간을 확보한 학생들이 독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이제 이번 수능의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작년 수능의 국어 표준 점수 최고점이 139점, 금년도 구모의 국어 표준 점수 최고점은 143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수능은 아마 그 중간선에서 표준 점수 최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서에서 그 열평창 관련 제시문 또 철학 관련 제시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었냐 이런 부분이 이번 수능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난이도로 문항을 출제하여 변별력은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학은 예년에 비해서 확률과 통계 응시자가 늘고 미적분은 줄었습니다. 이 출제 경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 수학 영역의 지원자를 보면 이제 확률과 통계가 57%, 미적분 40%, 기하 3% 정도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출제 경향을 보면 지원자의 변화를 고려하기보다는 6모, 9모 결과를 토대로 출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제 난이도는 전체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좀 유사하고 그러나 이제 상위권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항을 적절히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체감 난이도는 구모와 작년 수능에 비해 좀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이고요. 출제 경향을 보면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한 공교육 중심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였고 EBS 수능 연계 교재를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21번, 22번, 30번 문항은 학생들이 좀 까다롭게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풀이 과정에서 포기할 문제는 그냥 넘기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었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그 어려운 문제에 계속 매달린 학생이라면 이번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까다로운 문항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서 체감 난이도가 많이 좀 달라졌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과 9월 모의평가에서 좀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오늘 시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영어를 보면 이제 6모 같은 경우는 또 19% 1등급이 너무 쉬웠고 9모에서는 4.5% 너무 어려워서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이번 수능을 보면은 9모보다는 쉬웠고 지난 그 작년도 수능의 수준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학생들에게 좀 어려웠던 문항은 이제 빈칸 추론 문항이 그 32번, 34번 문제였고 그리고 그 문장 삽입을 했던 그 39번 문항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이런 빈칸 추론이나 요 39번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에 따라서 점수가 좀 잘 나왔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영어는 이제 수시 모집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한 과목인데 영어를 못 본 학생들은 아마 최저에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EBS 연계율은 일단 수치상으로는 50% 선을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체감 연계율 부분,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EBS 연계율이 원래 이제 50% 이상 이 연계 방식을 이제 유지하면서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는 출제 방향에 따라서 국어를 보시면 독서의 4개 지문, 또 문학에서는 3개 작품이 연계됐고 수학은 공통과목 6문항, 선택과목 3문항이 또 연계됐고 영어 같은 경우는 한 25문항이 연계되면서
연계율은 50%가 넘었습니다. 50%가 넘었고요.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다루었던 어떤 제재나 작품, 또 핵심 개념, 자료 활용, 문항의 변형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돼서 수험생이 느낄 어떤 체감 연계도 이건 굉장히 높았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 입시에서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는 이른바 사탐론입니다. 탐구 영역 문답지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기는 했는데 앞으로 입시에서 관전 포인트 뭐라고 보십니까? 예, 작년부터 이공계 지원 학생들의 과탐 필선택 이것이 없어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사탐을 지원하는 그런 현상, 이른바 그 사탐론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 사탐론 현상이 좀 더 두드러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 지원율을 보면 사탐을 한 과목 이상 지원하는 학생이 77.3%거든요. 그러니까 수험생의 거의 70% 이상이 77%가 이제 사탐을 지원했다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사회문화 선택한 학생이 49.4%로 가장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화학 2를 선택한 학생이 5% 정도밖에 안 돼서 가장 적은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등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문화를 좀 잘하는 학생은 응시자가 많으면서 반사 이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화학 2를 선택한 학생은 좀 지원자가 빠져나가면서 등급 따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정시 모집에서는 과탐에 가중치를 지는 대학도 있고 또 메디칼 계통의 학과들은 과탐을 필선택하는 그런 대학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시를 지원하는 학생은 탐구 반영 영역 및 가산점, 가중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탐구 영역 가중치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이제 시험은 끝났지만 사실 입시는 이제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수험생들이 남은 일정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 뭐라고 보십니까? 예,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가채점이라고 봅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 이제 논술 시험이 있고요. 또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의 면접이 바로 이번 주말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험을 응시할 건지 응시하지 않을 건지 응시 여부를 좀 결정해야 된다. 이거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시 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은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를 꼭 보셔야 되고 발표 이후에 대학은 미등록 충원을 합니다. 미등록 충원이 12월 23일 18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18시까지 자신의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수시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정시 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수능 시험을 아예 망친 사람이라면 11월 21일까지 전문대학이 2차 수시기가 있기 때문에 2차 수시에 또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시를 지원하는 그런 학생들은 12월 25일 이후에 대학에서 정시 2월 인원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정시 2월 인원을 확인하시고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또한 정시 모집은 과목별 반영 과목 및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수능 성적을 유리하게 적용하는 그런 대학을 잘 찾아서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은 남아있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수험생들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